사고로 손상된 어선들이 덕적도 옆의 소야도로 모두 옮겨지고 해변가에 놓여져서 상세 손상 상태도 확인하고 업무 처리도 협의하자는 덕적도 형님들의 부르심에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아침 첫 배를 타고 덕적도로 들어와 배에서 내리자마자 절 기다리고 있던 형님들한테 붙잡혀 바로 소야도의 현장으로 끌려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뜨거운 한대와 기다림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하니 완전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근데 여자친구의 뜨거운 한대와 기다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소야도의 해변에 사고로 손상된 어선들이 병상에 놓인 환자처럼 온몸을 드러내고 각자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상이 어떤 상태인지 봐드리는데, 사고 어선이 많으니 피해 선주들을 포함해서 관련된 사람이 많아 현장이 무척 어수선하고 약간 정신이 없긴 한데, 이런 분위기 일하기 딱 좋죠. 열심히 일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대충 묻어갈 수 있겠네요. 총 6척의 피해 어선 중 바다 속으로 침몰하지는 않았던 4척의 어선 손상 상태는 앞서 크레인을 이용해 육상으로 올려서 이미 손상 상태를 확인했던 어선과 비교하면 확실히 손상 상태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충격하고 부딪히면서 여기저기 깨지고 파손되었고, 일부 어선은 선회기 엔진도 파손된 것이 확인됩니다. 수리가 가능한 손상 정도인 것으로 확인은 되지만 FRP 선박이라 수리도 불편하고, 특히 여기가 섬이라 제대로 된 수리 시설이나 수리 작업자가 없어 수리 작업이 더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 저번에 왔을 때 물속에 침몰해 있던 배는 인양을 하긴 했는데 완전 침몰한 배라 확인해봐야 뻔하겠지만, 역시나 발전기와 주기관을 포함한 기계 장비와 항해 통신 장비를 포함한 각종 전기 전자 장비들 모두 완전 엉망이 되었습니다. 선체도 여기저기 파손되었는데 폐선하려고 해도 폐선 비용도 많이 발생할 듯 합니다. 어선 선주분들 포함해서 특별히 모신 수리업체 담당자와 함께 손상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 가능 여부 및 수리 비용을 검토하여 선주 형님들과 정리 방법을 협의하기 위해 자리를 옮겨 선주 형님들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데, 선주분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손해액 혹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커서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선박 사고와 관련하여 특수한 제도가 있는 것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여러 이유로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 경우,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동차 운전 중 충돌사고 등으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타인에게 발생한 실제 재산상의 손해를 계산하여 한도 없이 배상해주게 되는데, 선박의 경우에는 책임 제한 제도라고 해서 배를 운항 중 타인의 배나 재산을 충돌하는 사고와 같은 해상의 선박 사고로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였을 경우,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 선박 소유자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자기 선박의 톤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금액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소위 선주 책임 제한 제도를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네요. 즉, 내가 배를 운항 중 타인의 배나 시설물을 충돌하여 야기한 손해가 얼마가 되든지 내가 실제 야기한 손해액에 상관없이 난 내 배의 톤수에 따라 정해진 액수만큼만 상대에게 배상해주면 되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 상대 손상 어선들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은 2억 원 정도이나 사고를 야기한 A선의 톤수를 고려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 책임액의 한도는 대략 1.4억 원 정도라 6천만 원 정도는 사고를 야기한 A선의 선주가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 한도를 3억 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배상해 줘야 할 금액이 3억 원이 넘게 되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자신이 물어줘야 하는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처음부터 내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의 한도를 법에서 정해두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둔 것으로 엄청난 법적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이는 원래 해상사고는 발생 시 워낙 거대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상 사업을 수행하는 선박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 선주 책임 제한은 한국만의 특별한 제도는 아니고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2024년 3월 26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근처의
프랜시스 콘키 다리를 충돌하여 붕괴시킨 컨테이너선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동 컨테이너선의 선주도 볼티모어 연방법원에 선박의 법적 배상 한도를 대략 500억 원 정도로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며 비록 실제 손해액은 약 5조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 책임 제한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500억 원이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 선박의 선주가 추가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사고를 야기한 A인선의 책임 제한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어선주들의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 줄 수 없게 되었고, 이 경우 각 어선주의 손해액을 책임 제한 금액에 맞추어 안분해서 각 어선주들에게 나누어 지급해야 하는데, 어선주들에게 책임 제한 제도와 손해액의 안분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 자체도 무척 어려운데, 피해 어선주들이 어쨌든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실제 손해액을 각 어선주별로 안분 과정에서는 더더욱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가 나눠 먹을 수 있는 빵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내가 많이 먹으려면 당연히 남들이 그만큼 작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타인이 가져가는 금액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로가 가져가는 금액에 대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각자 자신의 손해를 정리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체 손해를 안분해야 해서 피해 선주분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금액을 협의하고 안분 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각자 전부 자신의 손해가 제일 크고 타인의 손해는 작아 보이기 때문에 끝없는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고 피해 선주분들끼리 격렬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제가 피해 선주분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말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의 충돌과 대립이 격화된 그 뜨거운 현장 잠시 보고 가실까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잠깐만요. 아니 배다 건드리니까 아니 형 여기 나타났을 때 그래 나만 이 새끼야 좀 나타났을 나가. 때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형 생각을 해봐 형 내 배. 나 가지고 진짜 기어나서 괜찮을 거고 제발 좀. 말 같은 소리를 제발 진짜 좀. 존나 고생을 한 사람한테 제발 좀. 왜 섭섭하게 그래? 못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고맙습니다. 아니 그저 기어 나왔으면 그거 알겠어요. 그 존나 그 고생해서 그런 적 없잖아.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나가. 빨리빨리 해결해. 그래, 뭐 하는 그래. 앉으십시오. 잠깐 좀 앉으시고, 너도 가만히 있어. 앉으시고 이렇게 앉으세요. 자, 제가 무슨 말을 섭섭하게 그래, 제가 한 말씀. 아니 삶은 지치고 고단해도 배고프면 또 밥은 먹어야죠. 앞서 좋은 기억이 있던 바로 옆 한식 뷔페로 갑니다. 에너지 소모가 극심해 단백질 보충을 위해 계란 2개로 후라이를 만들어 봅니다. 현실은 비루해도 계란 후라이에서는 맛있는 소리가 나네요. 닭게장 같은 건가 본데 건더기가 엄청 실합니다. 이 집 확실히 반찬이 좋습니다. 종류도 많고 맛도 좋습니다. 무려 직접 만든 김치에 각종 나물 무침, 젓갈, 가지 무침, 오이절임에 진미채 등등 모든 반찬들이 다 괜찮습니다. 형님들의 파이팅으로 다소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먹고 기운 차린 후에 다음 영상에서 남은 업무 이야기와 덕적도 구경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설명이 다소 많아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